여기에서 필기하시면 되고, 필기는 제가 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같이 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런 건 적어두면 좋겠다 싶은 거는 뭐 본인이 자율적으로 적으시면 되고, 필기할 때는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니까 일단 집중해서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오히려 오늘 수업이 더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더 편할 거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일단은 그 앞에 그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제 수업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파트 1을 읽었거나 아니면 안 읽었거나 했을 텐데, 일단 영어 어렵죠? 영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어랑 아예 달라. 그러니까 뿌리가 달라. 그러니까 얘는 장사하던 언어예요. 그냥 장사를 하던 사람들의 언어였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하던 사람들의 언어예요. 그래서 농사하던 사람들의 언어와 장사하던 사람들의 언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애초에 출발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동양, 서양, 거리도 너무 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딱 단적으로 얘기하면 영어랑 한국어는 겹치는 게 정말 0.1%도 없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어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까놓고 얘기하면 그럼 미국 애들도 미국 애들도 한국어 어려워해요. 그래서 너네 소위 말해서 TV에 그 외국인들 한국어 어설프게 배운 애들 이런 실수 많이 하잖아. 사장님 나 저거 해. 막 이런 식으로. 그게 걔네가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걔네는 높임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한테 없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만나자마자 너넨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겠지만, 이제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전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야? 혹시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는 뭘로 통일하겠어? 이제 혹시 몇 년생이세요? 그죠? 우리는 나이를 따져야 돼요. 나이를 따져야 이 사람한테 내가 맞춤법에 맞춰서 높임말을 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그게 되게 황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애들이 한국 와갖고 이민 와서 이렇게 동화되고 막 자기들끼리 백인 둘이서 막 형 몇 살이야 이러면 되게 웃기잖아. 그지? 괜히 웃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애초에 출발이 다른 언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너네 이걸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제 내가 하나씩 쭉 퀴즈를 조금씩 내줄 텐데, 너네가 영어를 한국어로 생각하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영어는 영어로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영어로 배우냐? 라고 했을 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어는 장사할 때 편하게 발전을 했다. 장사할 때 그럼 중요한 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대충 알고 있잖아요. 니네 가령 예를 들면 가주어진조 했지? 가주어진조 심지어 어디 시험 범위지 않았나? 아닌가? 아니었어요? 가주어진조 배웠을 때 가주어진조 왜 배우는 거야? 왜냐면 원래 주어가 뒤로 빠진 거잖아. 그게 왜 그러면 주어가 길잖아. 그럼 일단은 핵심만 먼저 던져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호율이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내가 호율이한테 호객을 해야 되잖아. 일단 먼저 가주어를 넣어서 동사와 형용사를 먼저 던진 다음에 제가 날 볼 때 그때 주어를 얘기하는 거야. 어때요? 장사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장사하기 편하게 발전했다는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우리랑 좀 다르게 생각해. 그래서 짧은 거, 중요한 거를 먼저 팍 던지고 얘기하는 게 얘네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게 시험에 맨날 나오거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니네가 앞으로 너네가 문법을 뭘 배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가시면 국어 문법을 배울 거예요. 국어 문법 배울 때 딱 하나만 기억해. 이것만 기억하면 공부할 때 편해. 그러니까 문법을 배울 때 명사랑 동사로 나누면 돼.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에서는 이걸 체언이라고 하고 이걸 용언이라고 할 거거든. 이게 좀 그건 나중에 가서 배우시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언어잖아요. 언어는 뭐예요? 내가 세상을 표현하는 거야. 강은 이쁘다. 호율이는 잘생겼다. 그리고 학원은 5층에 있다. 이런 세상들을 표현하는 도구라고요. 그죠? 근데 이 표현하는 도구를 우리가 쓸 때 대상은 딱 두 개밖에 없어. 예진이라는 사람, 호율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책상이라는 사물, 이런 명사들. 또 이 명사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동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할 때 딱 두 개만 공부하면 돼. 명사랑 동사. 이해됐죠? 이 두 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에 대한 핵심만 배울 겁니다. 그리고 아, 맞다.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하나 좀 경고성 메시지라고 한다면, 특히 호율이는 아직 중학교 계속 하고 있고 예진이 이제 중학교가 끝나갔으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가니까 너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스타일이 좀 다른 선생님들랑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호율이 같은 경우는 저기 솔직히 아직 중학생이 많이 남기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너는 완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너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영어를 배워야 될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방식은 어, 그 선생님 거랑 이렇게 통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영어를 이해시켜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사 같은 경우도 뭐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이렇게 나누잖아.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인드야. 그래서 너네가 이제 고1 때 국문법 배우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국문법에서는 명사를 보통 명사, 고유명사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명사가 어떤 성질을 가졌냐에 따라서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영어는 그거 필요 없어요. 영어는 그거 관심 없어요. 영어는 보통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이렇게 안 나누고요.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이거밖에 시험 안 나와.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가사는 가능할 가짜의 셈산자,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 불가사는 아니 불자 써서 못 세는 명사. 이것만 나누시면 돼요. 자, 해는 셀 수 있죠? 셀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셀 수 없는, 즉 물, 주스는요. 주스는 셀 수가 없죠. 액체니까. 그지? 수량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수량화를 하면 되죠. 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펜을 팔려고 하는데 호일이는 주스를 팔아. 그럼 내가 호일한테 야, 너 주스 2잔만 줘. 그럼 내가 이거 너 줄게. 그래서 two glass, 뭐라고? 손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화폐가 없었던 옛날에 장사를 해야 됐던 이 서양 원어민들은 이런 식으로 셀 수 없는 거는 셀 수 있게 만들도록 했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2잔이라 했으니까 그럼 two glasses of juice는 당연히 가산명사가 된 거죠. 셀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 장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 너네가 어디서 누구한테 영어를 배우든 명사 딱 하나만 기억해.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이거 아니면 필요 없어요. 됐죠? 자, 그리고 동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농사 지으면 어떤 특징이 뭐냐면 농사를 그냥 오늘 가서 밭에다가 이렇게 씨 뿌리면 끝이야? 아니지. 씨를 뿌린 순간부터 수확할 때까지 계속 거기 있어야 되지.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네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잖아. 아마 역사 배우시면 알 텐데 신석기 혁명이 이제 그게 제 대표 농업혁명이에요. 왜냐면 너네 구석기 배운 적 있죠? 구석기 때 우리 뗀석기 쓴다고 하고 그리고 어디서 산다 그래? 이동하면서 움집에서 산다 하지. 움집이 그냥 말 그대로 뭐냐? 움푹 파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서 움집이야.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고. 근데 왜 농업이 혁명이냐면 농업 때문에 그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 정착하고 옆에 호율이 정착하고 예진이 정착하면 촌이 생기지. 마을이 생기네. 그러다가 국가가 생긴 거야. 그래서 농업 하나가 그렇게 세상을 크게 바꾼 거라고요. 그러니까 농사가 주였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착해서 살았어.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오늘 그 논에 오면 호율이 와 있고 예진이 와 있고 내일도 우리 다 같이 논밭 일구면서 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다 아는 사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문화가 이제 뭐 둘의 품앗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자기의 물건을 사줄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야 돼요. 지금처럼 상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점에 찾아가거나 이러는 건 솔직히 중세 근대 넘어서부터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 전에는 보부상이라고 하죠, 우리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막 들고 가서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물건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는 유목 생활을 했다고.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럼 잘 봐. 우리는 정착 생활했으니까 어차피 고양시 뭐 여기 백마마을에 50년, 60년 살다 죽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보는 세상은 그대로 고정적이겠죠. 근데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유목 생활을 할 때는 환경이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계속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얘네는 항상 현상을 표현할 때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지 눈으로 볼 수 없는 건지 구분해 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계속 바뀌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너네가 영어 배울 때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조동사예요. 조동사가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동사를 안 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고정적으로 50년, 60년 계속 한 곳에 오래 고정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머 인사이드 할 때 너네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리고 내가 어려울 거라고 강조하고 경고하면서 배웠던 부분이 가정법이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법이 없어. 내일 만약 내가 호율이라면 근데 지금 봐봐 문법적으로 내가 꼬은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호율이라면 그냥 라면만 붙였죠. 그지?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If I were 호율.
월이라고 시제를 뒤집어 버렸죠. 그지? 그러니까 얘네는 그게 중요하다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지 볼 수 없는 건지 구분해 줘야 돼.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영어의 뿌리, 그래서 이 상업 문명이라는 설명을 그래서 제가 앞에 1단원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읽어보시면 되고 시간 갖고. 그래서 영어는 명사와 동사로 나눠서 볼 거고 일단 동사 먼저 볼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어제 개명했다를 영작을 해볼게요. 자, 개명은 이름을 바꾸다죠. change 쓰시면 돼요. 호율 한번 영작해봐. 어려운 거 아니야. 그지? 어, 그치. I changed my name yesterda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어제 내 스마트폰을 고쳤다. 자, 예준이 한번 영작해보세요. 그렇지. I fixed my smartphone yesterda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틀려요. 잘못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까 경고했지. 한국어로 영어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이거는 한국식 마인드고요. 이건 한국식 마인드라고요. 이렇게 하면 물론 영어는 하도 구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어.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니네가 소위 말해서 유학을 갔거나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을 때 그냥 갈기세요. 알겠죠? 뭐 어법이 틀렸니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일단 휘갈기고 보시면 돼요. 알아서 알아듣습니다. 알겠죠? 웬, 그건 총 맞아야죠. 그건 총 맞아야죠. 조심하세요. 미국은 총이 있어요. 얼마 전에 발티모어라는 데서 총기 난사에서 아까 뭐 5명 죽고 27명 중상이라는데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네가 가서 실수 욕을 했다? 쉽지 않을 텐데. 음. 특히 이제 흑인분들 만났을 때 언사 조심하시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네가 이런 순간 이제 총 맞습니다. 알겠죠? 아 이거 요즘 케이팝이 유행하잖아. 케이팝이 유행해서 그 막 솔직히 우리도 영어 안 들리는 거 그냥 막 all by myself라는 영어 가사 그냥 오빠 만세 막 이러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 들리니까 우리나라 말로 들린단 말이야. 근데 그 우리가 네가 참 좋아할 때 그 네가가 what's up 네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흑인들 비하하는 니그로가 흑인 비하 발언이죠. 그래서 네가라고 하면은 이제 엄청 맞는 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사역동사 특히 이번 백마중 시험범이었어요. 사역동사 설명해 보세요. 사역동사 설명해 보세요. 왜 눈치 봐? 어? 하게 하다. 그죠? 예진이도 사역동사 했으니까 사역동사 설명해 보세요. 하게 하다. 자, 똑같죠? 자, 얘들아, 음, 너네가 이렇게 영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게 웃긴 게 아는 거랑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사역동사 만약에 시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또? 라고 하면 갑자기 얘가 당황을 해. 또? 또? have make rat이요. 그래서 또? 또? 오형식인데 여기 오형식 보어에 동사 원형 나오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3개 정도 설명해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못 써먹습니다. 아는 거랑 쓰는 건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교훈 주는 과목이 수학이죠. 수학에서 우리가 실컷 배웠어. 삼각비 배웠지. 슬슬 배울 때 됐는데. 아직 안 배웠어요? 어. 삼각비라고 이제 배울 거예요. 삼각비를 배웠다 쳐. 넌 배웠어? 선행했어 혹시? 중3 때 나와.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럼 봐봐. 그럼 둘다 배운 거야? 나중에 이게 왜 그러냐면 삼각비가 진짜 매력적인 게 이걸 90도로 때린 다음에 이제 나도 많이 까먹어서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려줄게요. 이 삼각형을 활용해서 함수를 만들면 주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는 나도 잘 몰라. 수학과가 아니니까 이건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알려줄게. 그래서 니네가 막 사인은 a분의 b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게 이게 삼각비야. 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율이란 뜻이야. 근데 이게 왜 대박이냐면 이게 비율에 따라서 주기가 있어.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수학 1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요. 이제 이 삼각비를 활용해서 만드는 함수를 삼각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계속 돌리는 거야. 이 각도에 맞춰서.
이 각도에 계속 맞추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그래프가 생겨. 2파이 주기로. 이게 사인 함수예요. 근데 코사인은 또 뭐냐면 코사인 이거 반대거든? 이게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어? 이건 코사인은 이래. 코사인은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원리는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삼각비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주기를 볼 수 있는데 이 주기가 어디에다가 갖다 대도 똑같이 이래. 똑같이. 그래서 이거 활용한 게 전자기파고요. 이거 맨 처음에 발견한 게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뉴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뉴턴 알죠?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이 우주를 그렇게 관찰하고 싶었대. 그럼 우주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주기성이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관찰하면서 찾아냈다라는 카더라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주기를 배우는 게 삼각함수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삼각비가 그래서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나중에 공대 갈 거다라고 하면 꼭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공대. 나중에 반도체, 기계, 로봇 이런 거 있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진출한다면 삼각함수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갔다 왔죠? 애진작이 10년 전인데? 벌써 10년 됐다요. 제가 13년 8월 6일에 입대했어요. 아직도 기억나. 2013년 8월 6일은 정말 아직도 기억나. 그때 21개월.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로 치면요. 637일이었어요. 나 637일 다 셌어. 군대 있으면서 600, 그러니까 군대 가면 수첩 주거든? 그 수첩에 딱 핀 다음에 모나미 펜으로 637개의 동그라미 다 그렸어. 다 그린 다음에 좀 걸리대? 한 2시간 걸려. 계속 그려. 옆에서 동기들이 좀 미친놈 뭐해? 막 이래. 근데 계속 그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달력을 만들었어 내가. 달력을 만들어서 계속 그 달력의 날짜마다 동그라미를 다 쳤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전역을 2015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전역했거든요. 이때까지 하루도 안 빼먹고 다 셌어요.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한 400일 남았을 때 죽고 싶었어. 안 줄어 날짜가. 그 훈련소가 끝나잖아. 그 앞에 막 화생방하고 막 각개전도 이런 거 TV 봐서 알잖아. 그 훈련소가 끝나면 590일이 나와. 그러니까 훈련소가 끝나면 그 이등병 마크를 달아. 근데 뭔가 되게 군생활 다 한 것 같거든? 근데 군생활에 30일밖에 안 했어. 와, 진짜 그때 자살 충동 한 번 느꼈고요. 450일쯤 남았을 때 자살 충동 2번째 느꼈어요. 안 줄어, 날짜가. 와, 이쯤이면 좀 많이 했지 싶었는데 아직도 450일 남았대. 그러니까 1년이 더 남은 거잖아. 요즘은 좀 많이 편하지. 요즘은 일단 이제 21개월이 아니고 18개월이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가 왜 힘드냐면요. 2개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하나 더 있었는데, 전 3개 때문에 힘들었어. 하나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 나는 이게 너무 싫었어. 공동생활. 쌤은 좀, 그, 어렸을 때부터 내 공간이 침해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 근데 내가 군대에서 그래서 나는 이건 내 특유의, 특유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어 내 사물함을 열었는데, 내 로션이 없어. 알고 보니까 내 친구가 잠깐 빌려서 썼는데 안 갖다 놨어. 나 진짜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군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근데 제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공통으로 힘든 게 2개야. 첫째는 뭐냐면, 단절된다는 거. 단절된다는 게 너무 커. 엄마 아빠랑 전화 못하고. 옛날엔 그냥 징징대고 싶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이거 어떻게 됐어? 라고 하면 되는데, 전화기가 없잖아요. 그죠? 어? 핸드폰, 그치.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괴로워. 그래서, 면회도 막, 2주, 1주 한 번 이렇게 볼 수 있는, 볼까 말까 이러니까, 이제 단절된 게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어, 참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참는 게 너무 힘듭니다. 뭐, 솔직히 화생방, 각개전투, 그리고 훈련, 이거는 솔직히 의외로 안 힘들어. 의외로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힘드냐면 새벽 4시에 경계 근무 서는 거. 새벽 4시에 깨워. 불침번 서라, 경계 근무 서라. 그럼 4시에 총 들고 가서 이러고 있어야 돼. 2시간 동안. 근데 문제는 이제 6시에 다시 들어가. 근데 6시 반이 기상이야. 그러니까 나는 4시부터 계속 기상인 거야. 그래서 4시에 경계 서면 이제 오늘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최악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제약받아. 군인은 밥을
먹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군인은 밥을 안 먹으면 안 돼. 밥을 안 먹으면 혼나. 그래서 만약에 호율아, 너가 군대를 갔는데 코다리찜이 나왔어. 너 그거 먹을래? 그게 뭔지도 몰라요. 개맛 없습니다. 군대 가면 그거 나오면 무조건 PX 가셔야 돼요. 그래서 코다리찜 나와서 먹기 싫어. 안 먹을래요 하면 혼나. 먹어야 돼. 강제로 먹어야 돼. 아? 군대에서 맛있는 거 뭐냐고? 아, 군대에서 맛있는 거 나올 때 있어요. 아침에 소세지 볶음 나오거든요. 그거 아직도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거 먹으면 진짜 왔다 야. 그거 진짜 맛있어. 그 소세지 볶음 먹고 김에다 싸 먹은 다음에 나와서 우유 주거든 아침마다 군인들. 지금도 아마 주겠지? 흰 우유 따따따따 벌컥 딱 마시면 극락 그 자체야. 근데 그거 하나 빼곤 다 쓰레기야. 군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뭐 얘기하다 군대 나왔냐? 공대인데 네가 군대 갔다 왔냐? 이러고. 자, 어쨌든 갔다 왔어요. 자, 이제 저는 예비군도 끝났습니다. 10년 전이에요. 갔다 왔어요. 오열이 갈 때는 편해. 걱정하지 마. 이제 훈련소에서도 핸드폰 쓰게 해준대. 훈련소에서도. 훈련소에서도 담배 피게 해준대. 되게 좋아졌어. 말도 안 되게. 옛날엔 폈었어요. 지금 안 펴. 자, 어쨌든 아는 것과 쓰는 거, 그 개인적으로 그래서 피지 마세요. 자, 좋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피지 마십시오. 아는 거랑 쓰는 건 달라요. 자, 한번 잘 생각해. 근데 무엇보다 내가 사역동사 하면서 내신이라서 불가피하게 이제 그냥 그대로 했는데 사실 저는 사역동사라는 말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수동태에서 사역동사 수동태 하면서 일단은 왜냐면 니네가 못 써먹어서 그래. 잘못 알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사역동사는 시키다가 아니에요. 사역동사는 시키다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한번 잘 볼게요. 자, 개명한다라고 해볼게. 호율이가 이제 호율이란 말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치자. 뭐 그래서 호두로 바꾸고 싶대. 그래서 안호두 저 오늘부터 안호두예요라고 했다 쳐. 그러면 우리는 안호두라고 불러줄 수 있지. 근데 네 민증 좀 있으면 한 3년 은 민증 만들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안호두라고 안다고 그냥 안호율이라고 뜨겠죠. 이제 개명을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 가서 개명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그때 민증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내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나는 내 이름이 바뀌도록 힘을 행사한 거죠. 그지? 그리고 스마트폰 혹시 혼자 고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스마트 고칠 수 있어? 거짓말 치네. 뭐 예를 들면 요즘은 디스플레이 정도는 이제 혼자 고칠 수 있는 키트가 나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안에 CPU가 고장나면 뭐 어떡할 거야? 그럼 갖고 가서 해달라 해야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스마트폰 고쳐주세요라고 의뢰하고 돈 주고 해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면 사역동사라고. 그러면 잘 봐. 나는 어제 머리를 잘랐다. 호일아 이거 영작해 보세요. 그렇지. 만약에 너네가 여기서 I cut my hair라고 해버리면요. 원어민들이 되게 화들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원어민을 놀래킬 의도가 없었다면 이렇게 해석하셨어야 돼요. 이렇게 영작하셨어야 돼요. I had my hair cut. 자, 왜냐면요. 잘 봐. 한국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쌤, 서양 애들 이렇게 바보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굳이 뭐하러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어차피 같은 뜻 아니에요? 이게 한국식 마인드야. 그러니까 사역동사를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잘 봐. I cut my hair라고 해버리면 왜 서양 애들이 화들짝 놀라냐면 니네가 바리깡 갖고 니네가 밀었다는 거야. 원빈의 아저씨 마냥. 원빈의 아저씨의 원빈 마냥. 이게 윙 하고 니네가 스스로 직접 머리를 잘랐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저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머리 자를 때 그렇게 자르지 않지 않습니까? 미용실 가서 잘라달라는 다음에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서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랐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아까 내가 얘기한 학생의 말은 틀린 건 아니죠. 왜냐면 둘 다 머리를 자른 건 맞으니까. 근데 이건 지가 자른 거고 이건 내가 미용실 갔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 어제 미용실 갔다 왔어 라고 얘기를 할 거면 I went to hair salon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어제 미용실 갔다 왔잖아. 이거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야? I went to hair salon. hair shop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그냥 말 그대로 뭐냐면 난 그냥 미용실에 갔다. 그러면 이제 왜 원어민이 뭐라 하면 so what?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왜 갔는데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나 미용실 갔다라는 한국말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거면 I had my hair cut이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면밀하게 볼게요. I changed my name이 틀린 게 아니에요. 뉘앙스가 다르다고요. 가수 아이유가 이제 저도 서른인데 무슨 아이유입니까? 오늘부터 에이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에이유라고 불러주죠. 왜냐면 아이유는 예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유라는 이름을 결정할 건 이지은 본인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저렇게 쓰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법원 가서 개명을 하는 거는 I had my name changed라고 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테크 유튜버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고치는 걸 보여줘야 돼. 아니면 내가 잘 다뤄 기계를. 그럼 이렇게 하시라고요. 틀린 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니네가 전달하려고 한 뜻이. 너네가 전달하려고 한 뜻은 수리점 가서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I had my phone fixed yesterday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역 동사가요. 영어권에선 뭐라고 배우냐면요. causative verb라고 배워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cause가 원인이라는 뜻이잖아. 원인이 되는 동사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원인이 되어서 핸드폰이 고쳐졌어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 머리가 잘려졌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서양식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행위 유발 타동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타동사. 근데 행위를 유발한다. 이렇게 행위 유발 타동사라고 하면 훨씬 더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유발시키면 다 행위 유발 타동사 쓰면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역 동사라고 안 하고 이렇게 행위 유발 타동사로 규정하면 have, make, let뿐만 아니라 이런 거 싹 다 들어가요. 잘 봐. 내가 예진이가 수동태를 마스터할 수 있게 help 도와주면 내가 행위를 유발한 거 아닙니까? help도 행위 유발 타동사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걸 너네 학교에서는 준사역 동사로 아마 나중에 배울 텐데 그게 이제 나중에 왜 그러냐면 뒤에 목적 보어가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그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그럼 이제 잘 봐. 행위 유발 타동사라고 하고 얘네 그냥 하나에다 다 묶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 얘네가 왜 그러냐면 얘네는 동사 원형만 나오고 얘는 투부정사만 나오고 얘는 투부정사 동사 원형 둘 다 되고 얘는 싹 다 투부정사만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런지만 이해하면 굳이 안 외워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투부정사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동사 원형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만 이해하면 우린 그 이해한 걸 토대로 그냥 응용만 해서 풀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영어와 문법 공부할 때 외운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저는 문법을 가르칠 때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라고 하는 거 사실상 아예 없을 겁니다. 알겠죠? 외울 거 없어요. 다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니네가 자꾸 한국어처럼 공부하려고 해서 아까 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평생 영어가 어렵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어느 정도는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를 영어답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가 너네가 서브젝트를 잘못 배웠어. 이건 호율이 아마 옛날에 했었을 텐데. 이제 시작이야. 너 이거 옛날에 너 혼자 있었을 때 한번 했는데 니 막 이러면서 공부했던 적 있었는데 자, 영어의 verb가 동사죠. 그리고 앞에 있는 s가 subject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SV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문장의 오형식 외워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자, 문장의 오형식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1부터 5까지 다 S랑 V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는 알고 있을 거야. 문장을 구성하려면 주어랑 동사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 절을 구성하려면 주어와 동사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틀을 깨드릴게요. 일단 서브젝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서브젝트가 뜻이 뭐예요? 오이라. 서브젝트 뜻. 과제. 과제보다 엄밀히 과목이라고 하셔야죠. 과제는 숙제니까. 또 과목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제. 서브젝트 주제라는 뜻도 있잖아.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시면요. 서브젝트를 주어, 주제, 과목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일단 서브랑 젝트를 나눠서 제가 이따 어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서브젝트를 여러분들이 고2, 고3 되면 뭐도 외우셔야 되냐면 특히 이거 피실험자, 실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백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호일이는 저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백성이란 말이 뭐냐면 군주가 있다는 거야. 나를 지배하는 군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백성이라는 거야. 그때는 실제 왕이 있었으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 왕 없잖아요. 우리 그냥 대통령 보고 병신 막 이러는 시대인데, 그죠? 우리는 이제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국민, 내지는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인민이라고도 하죠. 이게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사실 말하면 국민보다 인민이 좀 더 자유로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백성이라고 안 하죠. 그럼 잘 봐. 서브젝트 봐봐. 분명히 내가 중학생 때까지는 과목, 주제, 제목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고2 가서 서브젝트 다시 공부하는데 백성이랑 피실험자라는 뜻도 있대.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사진 찍는 대상물을 피사체라고 하잖아요. 피사체라고도 해요. 피사체가 서브젝트예요. 어때요, 다? 뭔가 좀 주인 같은 느낌은 없고, 왜냐면 서브젝트 할 때 니네가 주어라고 하잖아. 그 주가 주인 주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린 주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서브젝트는 오히려 주인의 느낌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잘 봐. 서브젝트 할 때 이 서브가 뭐예요? 서브. 밑에란 뜻이야. 그래서 너네 영화 볼 때, 이거 영화라고 치자. 아바타 보러 갔잖아. 아바타 보러 갔을 때 자막 어딨어? 밑에 달리지. 그래서 서브 타이틀이 자막이야. 밑에 달리는 제목이란 뜻이야. 서브 타이틀이 자막이란 뜻이야. 그러면 업타이틀이라 해. 자, 그렇게 통상적이진 않죠. 기본적으로 밑에다 다니까. 그리고 저기 서브웨이가 뭐야? 지하철. 서브가 밑이란 뜻이야. 밑, 아래. 그 잭트는 뭐냐면요. 잭트는 던지다라는 뜻이야. 자, 단어 하나 외우게 해줄게요. 혹시 reject라는 단어 아는 사람? 거절하다죠. 이거 왜 거절하다냐면 우리가 다시잖아. 내가 호일한테 야 먹어 이렇게 던져줬어. 근데 호일이가 봤더니 이나 처먹어 하고 다시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다야. 아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 리젝트 절대 못 읽겠지. 원래 단어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잭트는 던지다잖아요. 서브는 미치잖아. 미치다는 건 어떤 기준점을 두고 밑에다 던진다는 거 아니야? 여기다 툭 던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 아래 영향력 아래 놓였다는 뜻이야. 그래서 애초에 서브젝트는 뭔가 주체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야. 왜 우리가 서브젝트가 왜 주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이야기거리란 뜻이야. 우리 대화의 영향력 아래 놓인 놈이란 뜻이야. 서브젝트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브젝트는 밑에 던졌다는 거잖아. 어디 밑에다가 던진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동사의 밑에다가 던진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동사의 영향력 아래 있는 놈이 서브젝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발상이에요. 한국어처럼 하시면 안 돼요. 한국어는 주어 서술어 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영어는 그게 아니라 동사 주어 순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영작할 때 쉬워요. 왜냐면 아까 좀 봐봐. 나 어제 미용실 갔어. 미용실 갔어를 표현할 때는 머리를 잘랐다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컷을 넣어야 되는데 컷은 내가 안 했잖아. 아 그럼 이건 보어로다가 목적보에다 던지고 그럼 난 여기다 사용 넣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영작할 때는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를 찾고 주어를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대 영작만 할 때 내가 맨날 일단 동사 한번 찾아볼까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동사를 찾으면 우리가 영작하기가 한결 쉬워져. 이해됐어? 그래서 동사를 먼저 찾는 거야. 왜? 서브젝트는 주제가 아니라 동사의 꼬봉이야. 그럼 반대로 꼬봉은 대빵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 아니야? 주어 혼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동사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역발상이에요. 주어 동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verb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해서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현상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려면 무조건 동사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동사에는 주어가 딸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주어가 있으려면 동사가 있어야 돼. 이거를 꼭 기억해. 역발상이야. 그래서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서브젝트는 동사에 종속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꼬봉이라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동사를 찾고 주어를 찾는 게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어는 동사에 꼽으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가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자연스럽게 문장의 오형식 가르치는 거야. 이제 주어 동사가 왜 와야 되는지 알겠죠? 주어가 있는 건 주어가 있어야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동사가 있어서 있는 겁니다. 왜냐면 종속됐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또 재밌는 거 배워볼게요. 서양 애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의 주체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본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낸 세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영어는 고집이 더럽게 세요. 그러니까 주어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배운 게 있어. 그래머 인사이드 2에서 맨 앞에 배웠어. 그게 바로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 뭐라고 배웠어요? 그냥 it이죠. it인데 뜻이 아예 없다고 배웠죠. 이게 왜 그러냐면 it이 비인칭 주어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눈으로 보여요? 토요일이 눈으로 보여? 얘들? 안 보이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연현상에 그냥 이름만 붙였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비가 오면, 비가 내리면 저거 하나님이 오줌 싸는 거에 누가 내리는지 불분명하죠. 지금이야 뭐 수증기가 응결돼서 어쩌고저쩌고 그거 말고 이거 옛날 사람들 생각에 이 언어가 옛날부터 쭉 대대손손 이어져 온 거잖아. 옛날 사람들이 비인칭주어를 만들어냈을 때 생각을 따라가보죠. 그러면은 누가 하는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비는 내리고 있고 어쨌든 오늘은 토요일이고 어쨌든 지금은 12시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현상은 있는데 주어가 있을 수 없을 수는 없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주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주어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럼 그 믿음에 위배되지 않는 규칙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그게 바로 비인칭 주어. 그래서 비인칭 가리키는 게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칭 대명사에서 1인칭이 나고 2인칭이 너고 3인칭이 쟤지. 그럼 잘 봐. 나 1인칭에서 제일 먼 게 3인칭이지. 그럼 3인칭 그 인칭 대명사 중에 제일 먼 게 it이죠. 그죠? 그래서 it을 쓴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그 이유밖에 없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생각보다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고로 주어가 없는 문장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왜냐면 동사가 무조건 문장에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끝났어요. 문장의 1형식, 2형식 배운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한국어는 주어 나오고 그 다음 목적어 나와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서술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영어는 I love you. 그리고 중국어도 我爱你라고 하죠. 그러니까 SVO 언어라고 하고 SOV 언어라고 해. 그러니까 진짜 너무 슬픈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하물며 영어 배울 때 중국 애들보다 더 불리한 건 뭐냐면 우리는 SOV 언어라서 SVO 언어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 애들이 영어 배울 때 우리보다 그나마 나은 편인 겁니다. 왜냐면 쟤는 어순이 같거든요. 그리고 쟤네도 단어를 하나씩 탁탁 던지면서 서술하거든. 그래서 이게 영어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중국 애들 상대적으로 우리 일본이랑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습득력이 빨라요. 특히 홍콩 보면 알죠? 홍콩은 바이링구얼 언어를 2개 쓰잖아요. 광둥어, 중국어랑 영어.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한 게 바이링구얼 애들 얘기할 때 보면 되게 신기하다.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영어를 가르치잖아. 근데 영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혼자 있을 때 내가 영어 연습하고 공부한다고 혼자 영어를 막 씨부렁거려. 혼자. 막 혼자 집에서 막 쉣 말하면서 막 혼자 영어를 씨부렁거리거든. 근데 잘 봐. 쉣 이렇게 했을 때랑 샹 이렇게 했을 때랑 이게 어감이 되게 달라지고 내가 이 액센트랑 이 바디랭귀지가 되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얘기할 때는 되게 잔잔하게 얘기를 해. 그리고 바디랭귀지도 잘 안 쓰는데 영어를 얘기하면 영어는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액센트에 맞춰서 몸짓도 늘어나고 막 이렇게 바디랭귀지도 늘어나고 막 이래.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 그 언어를 배울 땐 그래서 그 언어의 사고 방식에 맞춰서 공부하면 그 진짜 정체성이 이렇게 나뉜다. 그게 느껴져 나도. 확실히 한국어로 얘기할 때랑 영어로 얘기할 때랑 이 어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영어랑 어쨌든 한국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70% 정도가 이 언어고요. 30이 여건데 하필 우리가 여기 껴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종대왕을 미워할 수는 없죠. 자,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랑 목적어가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와요. 근데 영어는 어때요? 중간에 동사 꼽살이 껴있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영어는 무조건 문장 단위에서는 동사가 뭐만 나뉘는지만 보면 되냐면 자동사냐 타동사냐 나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한테 영어를 배우거든. 만약에 그럼 이제 너네가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강사가 자동사, 타동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걸 되게 강조한다? 그럼 정말 훌륭한 강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우세요. 아시겠죠? 자동사, 타동사가 제일 중요한데 니네 맨날 이런 거 막 하자. 나 이거 안 하잖아. 이거 왜 안 하냐면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이걸로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이걸 아예 안 해. 한국 사람들이.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걸 안 해도 되거든. 왜? 목적어가 애초에 동사 앞에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건 한국식 마인드예요. 그래서 요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역의 영어에서 제일 중요해. 알겠어? 자,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를 좀 볼게요. 자, 자동사는 영어로 intransitive verb, 타동사는 transitive verb라고 하는데 이거 트랜스만 이해하면 돼. 트랜스가 뭐야? 트랜스젠더라고 하잖아. 성을 바꾼 사람들. 트랜스는 옮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transitive verb 하면 뭐냐면 동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냐? 그 에너지를 옮기는 거야. 잘 봐, 나 지금 teach 하고 있지. teach는 에너지가 옮겨가죠, 너네한테. teach는 무조건 타동사예요. 그죠? 근데 자동사의 in은요, 이게 in이 not이란 뜻이거든요. 안 옮긴다는 뜻이에요.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죠. 제가 걸어가는데 아무도 영향 안 끼치고 나 그냥 혼자 걸어다니고 있지. 이건 자동사야. 그러니까 자동사는 혼자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 자동사고요. 타동사는 무조건 다른 놈한테 이 에너지를 코로나 바이러스 마냥 옮겨야 돼요. 이래야 타동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너네 수업 많이 나한테 들어서 알지? I를 본따서 저는 이제 앞으로 자동사는 VI라고 표기하고 T니까 저는 타동사는 타동사니까 VT라고 표현하고 이거 다 알죠? 이제 여러분들은? 까먹을 것 같으면 타니까 T다 이렇게 외우시던 거예요. 알겠죠? 저게 제일 중요하다고. 자동사, 타동사 구분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해. 알겠어? 그럼 한번 구분을 해볼까? 자, Mary. 이거 하지 않았어? 너네 반에서? 안 했나? 오늘 완전 처음이에요?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복습하는 김에. 그래서 이거 꼭 하면 물어보잖아. 내가 맨날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뭐 예전에 결혼할 거야?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은데. 결혼할 거라고 했지. 자, 나랑 결혼해 줄래? Will you? 나랑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요? Will you marry with me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영어가 안 느는 거라고요. 알겠어? 이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너네가 정말 훌륭한 영어 강사를 만나고 싶으면 자동사, 타동사가 중요하다 한 게 이건 한국식 마인드잖아. 이건 한국 사람 생각이고. 왜? 한국 사람들은 나랑이라고 하니까 그 랑이 뭔가 전치사 with가 연결되는 것 같으니까 그 with를 꼭 써요. 이거 아니죠. marry 자 결혼하다죠. 결혼하는 거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타동사죠. 왜? 결혼할 대상이 있어야지. 결혼을 혼자 하는 사람이 어딨어. 무조건 대상이 존재해야 되죠. 이렇게 대상이 무조건 떠오르고 당연히 존재하는 게 싹 다 타동사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로 뒤에 명사 나와야 돼요. 그래서 Will you marry me? 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유명한 노래 브루노 마스 노래도 들려줬잖아. Cause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라고 하잖아. 그지? 이 노래 알지? 이 노래 안 들어봤을 리가 없는데.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다고요? 그래? 호호. 집에 가서 들으세요. 오늘 숙제예요. 자, 메리는 타동사고요. resemble. 호일아, 너 진짜 닮았다. 너 나한테 뭐라 할 거야? 어? 얘? 걔? 뭐? 뭐라는 거야? 호일아, 너 진짜 닮았다. 그럼 너 나한테 뭐라 물어볼 거야? 얘? 뭐야? 뭐, 또 이름이 얘야? 예전에 너 진짜 닮았다. 뭐라 할래? 누구랑 대상이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닮았다고 하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resemble은 무조건 타동사예요. 그래서 와 호이라 너 아버지랑 정말 닮았다. You resemble your fat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enter도 enter가 뜻이 자체가 뭐냐면 뭐뭐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야. 그럼 들어갈 때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enter the room이라고 해야 되지. enter into 하면 안 돼요. into가 애초에 enter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싹 다 타동사. 근데 그거는 아까 내가 보여줬죠? 그냥 가는 거니까 자동사. 해픈도 그냥 얘가 툭 떨어지면 지가 떨어진 거잖아.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해픈은 일어나다. 자, listen이랑 hear. 이건 뭐예요? listen은 그냥 이러고 있는데 들리는 거야. 근데 hear는 이러고 듣는 거야. 이러고. 이게 hear이야. 그래서 우리가 노래 들을 땐 hear이라고 잘 안 해요. hear은 그냥 노래를 틀어서 그냥 내가 하면서 듣는 거지. 이게 listen이야. 이해됐어? 근데 hear는 이러고 들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예진아 너 뭐라고 잘 안 들려. I can't hear you 라고 하는 거야. 어때? hear 하고 you 나왔죠. 그지? 그 편의점 이름 see you잖아요. see you 또 보자 라고 되는 거예요. 쓰는 건 타동사네요. 그래서 look은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보이는 거야. 그냥 보이는 게 look이야. 근데 see는 내가 의도성을 갖고 난 오늘 호이를 만날 거야. 볼 거야 하고 이렇게 가서 호이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see you가 또 보자라는 뜻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음에 봐라고 우리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봐니까 보는 거니까 look at you tomorrow 이렇게 하면 진짜 또라이 같은 말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는 가서 너를 이러고 볼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네, 이렇게 가르치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쌤 그럼 자동사 타동사 다 외워야 돼요? 가 아닙니다. 자동사 타동사를 겸하는 경우가 90%가 넘어요. 저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애는 흔치 않아요. 오히려 자동사랑 타동사는요 문맥에 따라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쓸 수 있도록 문맥에 따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문법 공부를 시킬 때 이 말을 정말 한 1000번 합니다. 문맥에 따라요. 알겠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 구분하는 능력을 꼭 가지셔야 되는데 increase가 무슨 뜻이야? increase가 오르다지. 그래서 increase가 뒤에 목적어가 없이 쓰였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예요? 자동사고요. increase 뒤에 목적어가 있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타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라 하면 돼? 내 성적이 오르고 있어 라고 해석하시면 돼.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나는 너의 성적을 올려줄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얘도 봐봐. 워크는 그냥 이거야. 니네 고가 이렇게 가다잖아. 근데 고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고,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걷는 거 할 때는 워크라고 하거든. 워크는 걷다예요. 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with 썼죠. 그럼 이거 목적어가 아니지. 얘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걷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 돼요. 내 친구들이랑. 근데 여기 보세요. My dog 있죠. 그럼 워크가 걷다라고 니네가 단어를 외웠잖아. 그러니까 이거 단어도 외우지 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 걷는 거를 옮기는 거잖아. 그럼 내 개가 걷는 상태가 되게 했다는 거네. 타동사니까. 그러니까 내 개 걷게 하는 거니까 산책시키다죠. 굳이 워크를 산책시키다 안 해도 되는 거야. 뭐만 하면 자동사, 타동사 구분만 할 줄 알면. 그러니까 동사 뒤에 명사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동사를 기점으로 동사 앞에 명사가 올 수 있고 동사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오면 주어, 뒤에 오면 목적어. 이거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자, 목적어만 딱 설명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알겠죠? 조금만 고생해. 조금만. 자, 그럼 잘 봐. 동사가 자동사랑 타동사로 나뉘고 타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오브젝트가 와야 돼. 자, 그럼 오브젝트가 오려면 무조건 타동사여야 되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타동사는 누구 꼬봉이야? 뭔 소리야. 목적어는 누구 꼬봉이야? 타동사 꼬봉이야. 알겠지? 그럼 타동사는 꼬봉 둘이나 데리고 다니는 거야.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자동사는 주어만 달고 다니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브젝트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오브젝트는요, 옵이라는 단어랑 젝트라는 단어가 섞인 겁니다. 젝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던진다라고 했죠. 옵이 뭐냐면요, 옵은 반대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네 오브젝트가 동사로 쓰잖아? 뭔 줄 알아? 반대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오브젝트 2라고 하잖아. 그럼 뭐뭐에 반대하다라는 뜻이야. 이런 뜻이 생길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오브가 반대편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잘 봐. 동사가 이렇게 있어. 동사는 누구를 깔고 뭉개고 있어야 돼. 주어를 깔고 뭉개고 있어야 돼. 주어가 이러고 있어. 주어가 동사에 짓밟혀서 이러고 깔려서 꼬봉인 채로 이러고 있어. 오브젝트는 뭐냐면 반대편에다 던진 거잖아. 누구 반대편이냐면 주어가 이렇게 동사에 깔려 있지. 그 반대편에 반대편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종속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조건 주어랑 목적어는 어떻게 된다? 반대에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반대편에 있는 놈. 간단하죠? 이게 오브젝트야.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서브젝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같으면 돼, 안 돼? 다른 놈이란 뜻이야. 애초에 이름 자체가 오브젝트잖아. 이게 왜 오브젝트냐면 오브젝트는 애초에 반대편에 있어야 돼. 니네 오브젝트가 왜 물체인 줄 알아? 물체지. 왜 그러냐면 나랑 반대편에 서 있어서 그래. 이런 오브젝트야. 그래서 너네 미술할 때 오브제라고 하거든? 이거 오브제야, 이게. 너네 막 데센 같은 거 할 때 저거 오브제라 그래. 안 배워봤어요, 혹시? 요즘 중학교 미술에서 안 하나? 중학교에서 미술 안 해? 아, 그치. 니네 지필고사 안 보지? 1학년 때는 봤어? 지필고사 알지, 안 봐? 미술? 세상이 좋아지고 있네요. 자, 이게 오브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달라야 돼요.
주어랑 목적은. 그러니까 타 동사잖아. 다른 놈한테 옮겨야지. 알겠지? 자, 그래서 I love me라고 하면 돼, 안 돼? 주어랑 목적은 같으면 안 돼요. I love me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큰일 나요. 근데 저기 호율아, 너 너 자신 사랑해? 내가 여 슬라이드를 보면 무조건 이걸 물어보거든. 근데 내가 요즘 조금 느끼는 현타가 뭐냐면 넌 너 사랑하니라고 했을 때 바로 네라고 하는 애가 별로 없어. 예진 자기 자신 사랑해요? 이렇게 좀 머뭇거리거나, 그러니까 바로, 예, 전 저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애가 좀 실종됐나. 호열아, 왜 안 좋아해? 너 자기 스스로를 안 좋아해? 아니면 사랑했어? 사랑했었다, 뭐 이런 거야? 별 생각 없어? 자, 요즘 저런 리액션이 많길래, 그냥 이게 시대상이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나도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자, 오브젝트랑 서브젝트는 무조건 달라야 돼요. 근데 같을 수 있어요. 저는 저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면도하다가 저를 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타동사의 대상이 곧 자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을 했는데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온 거네. 그래서 니네 제기대명사라잖아. 이 제기가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이야. 귀가 돌아올 복귀할 때 귀자예요. 그래서 동사의 에너지가 주어에서 출발했는데 주어로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빠꾸에서 부메랑처럼 나한테 날아왔다는 뜻이야. 쉽죠?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다 셀프 쓰면 돼요. 셀프가 나란 뜻이니까. 됐죠? 그래서 셀프 싹 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주어랑 목적은 달라야 돼요. 근데 만에 하나 같을 때 쓰는 게 그게 바로 뭐다? 제기대명사. 재밌는 거 알려줄까? 2년 전에 수능에 제기대명사 나왔어. 제기대명사 문법이 어렵니? 아니, 니네 중2 때 배우는 거야. 그지? 근데 수능에 나왔던데 정답률이 몇이었는지 알아? 제기대명사 문제였는데 38% 나왔어. 다 썰렸어.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기대명사를 배워놓고 언제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왜? 영어를 영어답게 배운 적이 없거든.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해, 고3 애들한테. 자, 제기대명사 언제 쓴다? 주어랑 같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주어로 가서 해석해서 주어랑 목적과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 이 간단한 걸 못해서 38명, 100명 중 38명밖에 못 맞은 거야. 허무하죠. 내가 지금 중학교 2, 3학년한테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나 이거 중1한테도 똑같이 가르쳐요. 이해돼요? 영어는 중2, 중3이 고3이랑 배우는 거랑 난 본질적으로 왜 달라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각 잡고 하는 거야. 슬라이드도 니네 거 다른 거 한 개도 없어. 나 백석고 1학년한테 2주 전에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정발중 3학년 애들 너네 뒤에 오잖아. 걔네한테는 이거 6개월 전에 했어요. 걔네 중2 때 했습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그 딱네 나이 때쯤 얘네가 왔거든. 지금 딱 네 때. 아니구나. 얘네 겨울에 왔구나. 참. 여기서 2학기 끝나면 딱 얘네 이거 들을 때 나이 되거든. 그러니까 다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쫄지 마세요. 이게 다야. 뭐 더 배워야 돼. 그 쌤, 저희 뭐 바이 원셀프랑 바이잖아. 바이가 뭐냐면 그냥 혼자란 뜻이야. 혼자서야 그냥. 그러니까 그걸 뭐하러 외우냐고. 외울 거 없다니까.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게 제기되면 다 배웠어요 이제. 이게 문장의 오형식이에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꼭 와야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것까지만 해볼게요. 자, 자동사는 목적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자동사는 목적어 못 쓰나? 룩 내가 아까 자동사라 했잖아. 그지? 근데 보다가 목적어를 가질 수 없나? 난 볼 때 뭔가 이렇게 볼 때 목적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상하죠? 그래서 룩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방향을 고정하고 보면 목적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보는 것도 룩이겠죠.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 남자를 향해 바라보고 있다. 이거 한번 영작해 볼 사람. 예진이 한번 해볼까? I am? 뭐라고? Looking. Award? Award가 뭐야? toward. toward. 저기 뭐야? 접근 좋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냥 I'm looking at the man 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호열이가 만약에 좀 살짝 멍 때리시는 것 같은데.
보여라, 나 봐. 이럴 때 뭐라고 해요? see me 이렇게 안 하고요. look at me라고 해요. look at me 이렇게 하죠. 너네 다 알아. 그치? 근데 영작할 때 살짝 순간 얼었지. 그지? 그러네. 자동사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투월드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접근하려 했죠. 사실 너네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자, 수학적으로 한번 볼게요. 수학적으로 한번 볼게. 타동사는 무조건 목적어를 가져요. 자, 자동사도 목적어를 갖고 싶게 하려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미지수 x라고 한다면 이 항등식을 성립시키고 싶으면 x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제가 딱 이해시켜 줄게요. give it to me가 맞아, give it to I가 맞아. me가 맞죠. give it to me 그거 나한테 좀 줘볼래? 우린 me를 써요. me는 인칭대명사 I의 목적격이죠. 그러면은 give it to는 전치사 to죠.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뭐로 쓴다? 목적격으로 쓴다. 목적어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 지금 여기는 그냥 명사가 돼 있지만 전치사가 나오면 어쨌든 명사가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명사가 나올 때 목적격이니까 목적어가 나오는 거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자동사가 목적어를 끌고 오고 싶으면 전치사 넣으면 되겠네라는 수학적 사고가 되죠. 그죠? 그대로 x는 전치사라고 하시면 돼요. 끝. 그러니 타동사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다라는 공식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끝입니다. 됐죠? 다 배웠어요. 그래서 동사의 구성, 그리고 주어는 뭐고, 목적어는 뭐고, 그래서 목적어의 성질은 어떠한지까지 배웠고, 자동사를 타동사화하는 것까지 다 배웠어요. 이게 문장의 오형식에서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야.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문장의 오형식 누가 만들었다?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 영국 사람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영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일본 사람이 베꼈고 일본 사람이 그 베껴서 만든 게 지금 니네 영문법 책들이야.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은 장점도 있어요.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영어의 문장을 빠르게 공부시킬 수 있다는 아주 매력적인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다 그 5개 안에 꾸겨 넣으려고 그래요. 가장 상등심 같은 짓입니다. 영국이랑 미국 애들도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배워요. 그걸 영어로 syntax라고 합니다. 자, 영국에서 syntax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69개 이상을 배웁니다. 근데 그걸 5개 안에 넣는다고요?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오형식을 별로 옹호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니네가 다 자꾸 막 끼워 넣으려 그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꼭 아셔야 되는 건 항상 어떻게 해달라? 문장의 오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는 뭐다? 그렇지. 그러면 첫째. 첫 번째. 동사는 뭐를 갖는다? 주어를 갖고 동사는 뭐랑 뭐로 나뉜다? 자동사, 그럼 명사.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는 뭘 갖는다? 목적어. 이것만 기억해. 2개만 기억해. 세뇌시키는 거야. 첫째. 왜냐면 나는 영어 영문학 교수가 아니에요. 저는 수능 영어 강사예요. 그러면은 수능 영어 및 내신 영어 강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과 내신 영어를 잘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럼 너네가 시험에서 써먹을 수 있게 가르쳐야 돼. 근데 아까 했죠? 어쨌든 이해가 됐죠? 자, 이제 2개만 기억해. 내가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 호연한테 툭 치고 동사 이러면 너 바로 파블로프의 개야. 그냥 반사, 조건반사. 무조건 뭐라고 하면 돼? 동사 하면 뭐라고? 주어. 그리고 동사는 뭐랑 뭐? 자타. 타는 목. 그리고 더 나가면 주, 목이 같을 때 쓰는 거 제귀. 이렇게만 하면 돼. 네, 컴퓨터 같죠? 알고리즘처럼 동사 툭 치면 주어. 동사 툭툭 치면 자동사, 타동사. 알겠죠? 이게 바로 안 나오면 니네 시험에 못 써먹어. 그래서 시험에 써먹을 수 있는 단위로 잘게 쪼개준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동사 물어봤는데 0.1초 만에 나와야 돼. 동사 하면 뭐라고? 이렇게. 알겠지? 꼭 기억해요. 자, 이것만 필기하고 오늘 진짜 찐막 끝낼게요. 지울게요, 이제 이거. 뭐? 이제 여기서 필기할 거예요. 이거 그대로걸? 화면이랑 똑같아요. 여기 맞춰서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자, 영어에서 서브젝트는 주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브젝트의 기본 뜻은 종속입니다. 어딘가에 꼽사리 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의 서브젝트는
문장에서의 주인공이 아니라 동사의 행위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예준아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가 존재하려면 동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주어 동사 순이 아니라 동사 주어 순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특히 영작할 때, 영어로 문장을 작성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르친 개념 깨알 같지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뭐 배웠어요? 행위 유발 타동사. 그리고 뭐도 배웠어요? 비인칭 주어도 배웠죠?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 이런 개념을 배운 적이 있다. 뭐 지도에 그려놓듯이 그냥 참고만 할 수 있게 써두시면 하세요. 자, 자동사와 타동사. 자, 영어는 제일 중요한 게요. 여기 이 말이 제일 중요해 사실. 영어는 어순대로 문장을 구성해야 돼요. 어순이요. 그러니까 영어는 애초에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 애들 내가 아까 서브젝트를 하잖아. 던진다 그러지.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언어를 실제로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 어렸을 때 그 레고 이런 거 장난감 갖고 있었던 적 있었을 거야. 레고는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그림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조립을 해나가죠. 그러니까 얘네는 레고 장난감을 쭉 가져와. 단어를 이빨 가져와. 그런 다음에 너 주어, 너 동사, 너 목적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실제로 진짜. 그래서 젝트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툭툭 순서에 맞춰서 던지는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네 영어는 뭐가 중요하냐면 구문 공부가 제일 중요해. 위치를 얘네가 기본적으로 다 정해놓거든. 왜냐면 너네도 게임 해보면 알겠지만 게임할 때도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전술이고 전략일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조립하는 거를 미리 어느 정도 방법을 정해놓으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방법을 미리 정해놓은 게 가주어 구문, 가목적어 구문, 도치 구문 이런 거야. 그래서 구문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왜? 어순이니까. 자, 문장을 구성하려면 이제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건 배웠어요. 그리고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가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목적어를 배워야겠죠. 자, 목적 대상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고 혹시 모르니까 축약어까지 써둘게요. VI. 자, 근데 목적 대상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건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VT라고 하면 되죠. 자, 목적 대상이 분명히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쌤, 이거 타동사인지 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동사의 핵심 개념 뜻을 니네 머릿속에 허공에 툭 던져봐. Mary, 결혼하다지. 결혼하다. 대상이 필요하겠네? 그럼 목적어겠구나. 디스커스, 의논하다. 의논하려면 주제가 있어야 되겠잖아. 디스커스는 타동사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라고. 알겠죠? 자, 근데 대부분은 사실 오히려 타동사, 자동사를 동시에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어떻게 해라? 문맥. 문맥이 제일 중요해. 문맥. 알겠지? 그러니까 increase가 자동사로 쓰면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냥 증가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타동사로 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적어를 증가시키는 느낌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뭐를 증가시키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오브젝트랑 서브젝트는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동사가 타동사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적어는 주어랑 반드시 달라야 돼요. 근데 만에 하나 같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쓰는 게 뭐다? 제기대명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진짜 쉽지?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솔직히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영어의 절반이야. 니네 지금 오늘 영어 절반 한 거야. 고작 이 페이지 한 페이지만 했잖아. 근데 이 페이지 한 페이지가 진짜 영어의 절반이야.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 왜 외웠다? 결국은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 구분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위치 언어라 그랬잖아요. 위치 언어라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레고 장난감 갖고 와서 단어 하나씩 조립한다 했지. water가 뜻이 뭐야? water. 물이지. 근데 동사로 쓰면 뭐야? 물을 주다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그 핵심 뜻을 파생시키면 돼. 그래서 내가 너네 단어장 외울 때 품사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핵심만 맞으라 하잖아. 그거 특히 잘 써먹는 게 우리 안호율 씨죠.
호일이, 호일이는 진짜 딱 정확하게 뜻만 탁탁탁탁 맞춰서 외우잖아. 너 단어 외울 때 되게 효율적으로 잘 외운다고. 칭찬한 거야, 칭찬. 그래도 돼. 왜냐면 솔직히 내가 전에 있던 학원은 단어 외울 때 아마 안호일 씨였으면 한 2달 만에 그만뒀을걸? 단어 외울 때 품사 다 외우라 그래. 명사, 형용사, 부사. 싹 다 외우라 그래. 하나 빼먹잖아? 그럼 탈락. 근데 5개 넘으면 재시험. 재시험 반에도 탈락하면 깜지 숙제. 그리고 그거 깜지를 그 자리에서 해야 돼. 근데 깜지까지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서 구술 테스트 봐. 그거 합격해야 집에 가. 쟤 좀 봐, 지금 좀 표정 봐. 쟤 2달 만에 나갔을 걸 아마 그 학원 다녔으면. 내가 그런 학원이 있었는데 근데 쌤이 고3만 했었잖아. 처음에는. 그래서 고3은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길래 그럼 저 고3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그거 다 안 했어요, 저는. 니네한테 하는 거 똑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대신 양을 늘렸죠. 양을 150개로 늘렸어요. 그래서 저는 단어 외우는 거 솔직히 1도 안 중요하다 봐. 근데 왜 외우라고 하냐면 2가지 때문에 그래. 습관. 습관 때문에 그러고요. 그리고 성실성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2번째는 저거. 본 적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 단어를 본 적 있잖아? 그럼 니네가 어떻게 하냐면 본 적이 있으니까 주변 문맥을 끌어다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거든? 근데 아예 본 적이 없으면 너네 그래서 예를 들어 고2, 고3 지문 갖고 오면 읽으라고 하면 호일이 읽다가 포기할걸? 단어를 아예 모르겠으니까 읽을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단어를 모르면 그 문제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단어를 본 적 있게 만들려고 그래서 계속 빨리 돌리고 똑같은 걸 계속 돌리는 거야. 그래서 난 단어는 안 중요하다 봐. 단어 어디서 단어는 언제 외워지냐면요. 말하고, 듣고, 읽고, 쓸 때 생겨요. 단어를 외우는 건요. 사실 저같이 영어 공부를 개 많이 해갖고, 진짜 어려운 단어들을 빨리 외워야 되는 사람도 있지. 그래서 내가 뭐 스포츠 기자라든가, 아니면 뭐 진짜 군사 쪽에 있는 전문가라든가, 무역을 담당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너네한테 그거 단어 외우라고 하는 거 이거 솔직히 병신 같은 짓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니네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영어 잘하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시험 잘 보려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호일이 미국 가면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친구 앉혀놓고 계속 얘기하면 돼. 그럼 단어가 외워져. 그래서 너네 단어 잘 외우고 싶잖아. 단어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입으로 옹알옹알옹알 발음하면서 외워야 돼. 내가 그래서 가운데다 내가 그럼 미쳤다고 발음을 왜 써줬겠어. 발음하라고 써준 거 아니야. 발음을 하면서 외워야 빨리 외워져. 말하고 듣고 읽고 쓸 때 는다고 했어.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면 지금 외우세요. 그래서 이것만 볼게요. water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물이 되는 거고요. 뭐 명령문이니까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 물을 주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품사 외우지 마시고 품사는 니네가 문맥에 맞춰서 정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끝. 자, 그러니까 단어는 핵심 뜻만 외워라. 알겠죠? 그래서 위치만, 그러니까 잘 봐. 그래서 2개가 중요한 거야.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해야 독해가 되는 거야. 위치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되고, 단어를 알아야 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단어랑 문법이 독해서 제일 중요해. 문법은 문법 문제 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수능에서는 어차피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세뇌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1번 세뇌 법칙, 2번 세뇌 법칙이에요. 동사 하면 바로 뭐라고? 어디 갔다 왔어? 동사 주어. 자, 이 강의 듣고 있는 인혜성 씨도 해. 동사 하면 뭐라고? 주어. 바로 나와야 돼. 동사는 주어로 갖는다. 동사는 뭐랑 뭐로 나뉜다? 자동사, 타동사. 딱 2개만 기억해. 시험에서 써먹을 수 있게. 됐죠? 질문 없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머 인사이드 안 하고요. 그래머 인사이드는 그냥 혜성이 오면 하고. 저기 단어 외우세요. 단어 시험 보고 바로 각자 해야 될 거 하고 오늘은 그냥 끝나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시작!